안녕하세요. 리포터 문규리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상명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이민자분들이 운전면허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운전면허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학과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상명학원자동차 강사 김찬일입니다. 면허 시험 보는 요령이 있어요. 첫째, 학과 시험 하면요, 장소는 면허 시험장인데요. 면허 시험장은 전국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 내용은요, 학과 시험은요, 첫째, 학과 안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다음에 학과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응시과목은요, 하루에 2번 정도 있어요. 10시에 가시면 되고요. 또 오후에는 한 2시 가시면 시험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요, 11,000원이 드는데, 안전교육은요, 무료예요. 그리고 신체검사는 5,000원, 그 다음에 학과 응시는 6,000원인데, 그래서 총 11,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응시할 수 있는 언어는요, 우리 한국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요,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영어,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물건은요, 명함판 사진 석 장,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응시료 11,000원이겠죠. 그리고요, 학과를 그대로 걸고 학과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중에서 문장형이 22개, 그 다음에 그림형이 18문제가 나와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단답형은 2점, 그 다음에 2가지를 물어보는 거는 3점, 그 다음에 또 3가지 물어보는 또 동영상 문제가 있어요. 이건 5점이에요. 이게 총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형을 22개를 보는데, 특히 그림 문제는요, 그 그림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는요, 앞지리가 뭔가, 또 그 차의 왼쪽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찍어 주시는데, 특히 진로 변경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요. 많이 나와요. 진로 변경은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교차로 이르기 전에 30m 후방부터 깜빡이를 켜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진로 변경 요령인데, 그리고 있잖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30m,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요, 100m부터 깜빡이를 켜주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차에 그 수신호가 나와요. 수신호. 수신호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요, 좌회전, 2번째는 우회전,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지, 4번째는 후진, 5번째는 앞질기지, 6번째는 서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요, 좌회전하고 우회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좌회전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쭉, 이렇게, 쭉 폈다. 이게 좌회전 신호고요. 근데 우회전은 이렇게 수직으로 구부리는 걸 우회전이에요. 그 다음에 주차와 정차. 주차는 뭐냐? 정차는 뭐냐고 나오는데, 그럼 주차는 뭐냐면요, 주차는 5분이 지나서 가는 걸 주차라고, 5분 이내, 그러니까 2분, 3분 있다가 떠나는 것을 정차라고 그래요. 자, 아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차는요, 계속 주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즉시 떠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 결격사에 있어요. 결격사에는요, 만 18세 미만은요, 면허증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다음은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1점은 못 봐요. 2점은 돼요. 그 다음에 양팔이 관절 이상이 있는 사람, 이거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있어요. 뭐냐? 고속도로에서는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거의 다 100km에 100km. 근데 최저 속도는요, 50km 이상이에요. 50km예요. 그러면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뭐냐? 최고 속도는요,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는 뜻이고, 최저 속도는요, 달려야 되는 거야. 50km 달려야 된다. 이런 것이 최저 속도예요.
그래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있는데 100km 이상 달리면 되고 50km 달려야 된다는 것이 고속도로인데 편도 1차로는요. 편도 1차로는요. 고속도로는 80km예요. 그리고 최저속도는 40km. 그리고 다음에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요. 100km, 최저속도가 50km예요. 근데 우리 고속도로는요. 우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거진 다 100km예요. 100km인데 100km 이상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최고속도가 120km 네 가지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2중부고속도로가 이게 110km짜리예요. 근데 이 110km짜리인데 제주속도는요 60km예요. 근데 되게 말이죠. 우리 제주속도는요 그 속도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100km니까 50km. 그 다음에 110km는요 반이 55죠. 근데 55는 아니에요. 55는 아니고 공이 붙어야 돼. 그래서 60km예요. 60km.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제2중부고속도로가 110km다. 그 다음에 최저속도가 60km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자동차에 관리가 있어요. 자동차 관리는데, 자동차 관리는요, 비사업용은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용은 1년만 받아야 되는데요. 비사업용은요, 처음 받을 때는 4년 받아고요. 비사업용은요, 사업용은 2년. 그 지난 후에는 2년마다, 다음에 사업용 1년마다 이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동차의 관리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동차는 매년 사업용은 2년마다, 비사업용은 1년마다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교통사고 특례법이 있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이 뭐냐? 자, 피해자 말이죠. 합의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은요,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형사처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교통사고 특례법에 제외가 되는 건데, 그게 첫째 뭐냐? 사망사고. 사람을 죽였다든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뺑소니 쳤어요. 사고 나면 또 운전 처리를 하잖아요. 뺑소니 쳤어요. 그 다음에 11개 항목이 있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에 11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중앙선 침범. 이게 중앙선 침범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위반. 다음에 속도 위반이 있는데요. 이 속도 위반은요, 20km를 초과돼야 돼요. 20km를 초과하지 않으면 형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km를 위반했다. 19km를 위반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m니까 120km 넘었다. 그럼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법은요,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냐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앞지렀다. 그러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고요. 또 사고는요, 물적 피해. 그냥 물건만 때려부신 거. 이걸 물적 피해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을 피할 때는 그때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요. 뭐냐면요, 철길 건너면, 또 철길 건너면 별로 없죠. 근데 이 철길 건너면요, 형사입건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형사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요, 보도침범.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쳤다. 그러면 이건 형사건이에요. 다음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사람을 쳤다. 그러면 이게 형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면허. 그러니까 정지 처분이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했다. 그 무면허예요. 그 무면허인 사람은 또 형사처벌이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음주운전한 사람, 이거 먹고 사람을 쳤다. 그러면 형사입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형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30km 이상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속도 위반해서 어린이를 쳤어요. 그러면 형사처벌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적용되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교통사고 적용되는 제외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뺑소니, 그 다음에 11개 항목 중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0km 초과,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다음에 철길 건너머,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보도침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람을 칠 때는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이것이 요점 정리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여러분과 또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